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시를 하나 읽을게요. 가장 고요할 때, 가장 외로울 때, 내 영혼이 누군가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책을 연다. 밤하늘에서 별을 찾듯 책을 연다. 보석 상자의 뚜껑을 열듯 조심스러이 책을 연다. 가장 기쁠 때, 내 영혼이 누군가의 선물을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책을 연다. 나와 함께 그 기쁨을 노래할 영혼의 친구들을, 나의 행복을 미리 노래하고 간 나의 친구들을 거기서 만난다. 아, 가장 아름다운 영혼의 주택들, 아, 가장 높은 정신의 성들, 그리고 가장 거룩한 영혼의 무덤들, 그들의 일생은 거기에 묻혀 있다. 나의 슬픔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희망을 노래하여 주는 내 친구들의 썩지 않는 영혼을 나는 거기서 만난다. 그리고 힘주어 손을 잡는다. 김현승 시인의 책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30분 이상 꼭 독서를 실습 기간에는 해야 된다는 권장을 하는데 뭐 더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근데 그것도 좀 쉽지 않죠. 요즘 그 광고에 보면 ESG 경영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그 한국말로 하면 환경, 두 번째는 사회 책임, 세 번째는 지위. 그동안 이제 지배구조 뭐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투명 경영,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그거 한번 비평한 적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사회복지사는 사회를 생각하는 거니까 지금 사회 문제가 이제 기후 재앙 쪽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하니까 탄소 중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후배들은 탄소 중립에 대한 레포트를 쓰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유가 되면 하나 쓰시면 좋겠어요. 아이들 교육해야 되거든요. 탄소 중립에 애들이 질문할 때 아예 안전교육처럼 해서 교육을 한번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것과 이제 탄소 중립, 기후재앙, 에너지 전략, 재활용 확대, 이게 다 연관돼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화단 만드는 거. 이것도 이제 그런 차원이에요. 녹색, 여기에다가 제가 토요일 날 우리가 나무 화분을 한 35개를 사왔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다 그런 차원이죠. 녹색 공간을 늘리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쭉 설명을 한 이유가 어쨌든 환경 문제, 뭐 미세먼지 심각한데 계속 그냥 심각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한 그루 나무를 심자,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녹색 공간을 확대하자, 그런 뜻이고, 과거에 이 탁구다이를 건드리다가 이게 엎어져 가지고 아침 9시에 다리, 발목인가를 쳐가지고 뭐 그랬다는 전 얘기만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가서 봤더니 의사가 반기부스를 하라고 한다. 그래서 그럼 한 주간 쉬어라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이 동료 실습생들의 반응이 조금 부정적이더라고. 하루 종일 어제 하루 종일 아무 이상 없었는데요. 마치 꾀병인 것처럼 그 얘기를 막 이구동성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부담되지. 내가 한 주 쉬어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일주일 후에는 의사가 한 주 더 쉬라고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병원 계속 다닌 거죠. 그러면 와서 실습생한테 양해를 구하고 가서 한 주 쉬어라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 5명이니까 한 명 빠져도 부담이 없는데 인원이 이제 3명일 1명 빠져버리면은 그게 스트레스가 돼요. 동료 실습생한테. 그래서 이제 2주 후에 그분이 왔어요. 와서 제가 그분을 불러서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아지더라고. 센터장이 저 사람을 이뻐하는 줄 알았는데 미워하는구나.
나하고 무슨 일을 했냐면 저 책상 만드는 일을 했어요. 책상에 다리 만들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때 비로소 타시수생이 그 사람을 이제 어여삐 여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이 그런 일들이에요. 누구 한 사람을 좀 이렇게 미워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일을 많이 시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 불쌍히 여겨. 우리 반월센터 운영위원장님이 우리 저 어항을 빨리 치워야 된다. 매뉴얼에 써 있는데 빨리 치워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홍숙형 슈퍼바이저한테 저거 치우라고 운영위원장님이 얘기했다. 그리고 또 한 달 후에 또 와서 왜 안 치웠냐? 네, 또 치워야 된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저거 어항 관리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나중에 노인시설 하면 어항 설치 안 하리라 이렇게 마음먹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필요는 해요. 제가 옛날에 단골 치과가 있었는데 그 원장님은 어항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대형 금붕어 수족관을 운영했어요. 심지어 상어도 키우고 그것도 하나의 매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주 치과가 잘 됐어요. 사람들이 그 어항 관리를 깨끗하게 하니까 손님이 넘쳐가지고 광역시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어가지고 이분이 카 매니아예요. 해마다 외제차를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물론 이제 뭐 피곤할 수도 있죠. 제일 좋은 거는 외주를 줘가지고 매주 와서 이렇게 청소해주면 제일 좋은데 우리가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이게 참 괴로운 거죠. 그 실습 관련 모든 서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요. 자기 집에 있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됐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니까 엎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매뉴얼을 봐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청소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집 청소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여기는 반대야. 그래서 매뉴얼을 봐야 돼. 매뉴얼을 안 보면 힘들어져요. 그리고 매뉴얼을 안 보고 하면 부러뜨리기도 해요. 우리 청소기 저거 비싼 건데 부러뜨렸어. 매뉴얼 보고. 그래서 어떤 분은 딱 오자마자 삼성전자 홈피 가가지고 사용법 딱 다운받아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아주 100점짜리인데 쉽지 않죠. 바쁜데. 그래서 그 실습 관련 서식이 또 자꾸 바뀌잖아요. 그런 이것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왔을 때 첫날 오게 되면은 이제 서식을 선배가 파일을 주면서 이렇게 해라.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 종이. 자, 이거 내가 한 건데 이거 보고 서식 만들어. 그러면 그 사람이 저녁에 가서 학원 등록하거나 유튜브 한글 워드 강의를 듣거나 그러는데 선배가 파일로 다 내가 카톡에 쏴줄게 10개 쏴주면 그 사람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표 만들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표 만들기를 사회복지사가 못한다. 이거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딱 계약서 쓰고 나서 바로 등록하겠습니다. 학원 등록하겠습니다. 그래고 실습 와가지고 자격증 따왔습니다. 이랬는데 요즘에 그런 사람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선배가 파일을 주는 정도가 도를 지나쳤어요. 센터장 유튜브 강의 요약본을 후배한테 줘가지고 후배가 두세 줄만 바꾸고 제출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선배가 아주 나쁜 거죠. 듣지 마, 들을 필요 없어. 내가 다 들었으니까 내가 파일 줄게. 이거 조금 고쳐서 내. 이런 상상하지 못할 일이 지난달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반장은 첫날 오신 분이 컴퓨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 근데 파일을 다 줘버리면 파악 못 하잖아. 그래서 파악하고 학원 등록해서 혹은 유튜브를 해서 빨리 워드 능력을 가져라 이렇게 안내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실습생 건강 상태도 물어보고 수술 몇 개를 받았는지 그것도 다 파악하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다음에 장애 수준, 어디가 장애가 있냐, 손목 장애, 뭐 발목 장애 이런 것들, 목 디스크 이런 거 다 파악하시고. 제가 이제 공군 장교했잖아요. 공군 편대장실에 가 보면은 편대장이 아침에 조회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 사람들이 비행기 몰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 한 대가 3,500억이에요. 이 사람이 컨디션 나빠가지고
착시 현상으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바다로 꼽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산에 부딪히면 살 확률이 조금 있는데 바다에 부딪히면 바다의 이 수평 장력이 얼마나 큰지 암석보다 세요. 산산조각 납니다. 고속으로 가니까. 그래서 어제 저녁에 뭐 했냐 다 물어봐요. 현대장이. 몇 시에 잤냐? 아침 뭐 먹었냐? 뭐 부부싸움 했냐? 그래가지고 부부싸움 심하게 아침에 한 사람은 오늘 너 비행하지 마.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반장도 그런 역할을 좀 매일 아침 조회를 10분 하시면서 파악을 잘 해주세요. 그 구구단을 모르는 사람한테 나눗셈을 가르치고 미분 적분을 가르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가능해요? 어렵죠? 그래서 어떤 실습생은 인강을 100% 배우자가 다 들어줬어. 그 다음에 시험도 100% 다 배우자가 들어줬어. 아무것도 모르고 실습하러 온 사람이 있어요. 사자도 몰라. 아동센터가 뭐 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공부를 적게 한 간호 보조사는 780시간 실습을 하기 전에 내가 몇 시간 무슨 실습을 하고 무슨 실습을 몇 시간 하는지 다 알고 실습을 하는데 어떻게 사회복지사가 사자도 모르고 실습을 하겠다고 하는지 이게 참 놀라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은 사회복지 개론이라도 읽어서 레포트를 해야 되는데 그 레포트까지 배우자가 해줘버리면 참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첫날 오면 사회복지 개론 10분 동안 강의해라. 이럴 수밖에 없어요. 배우자가 다 해주니까 이 사람은 그냥 와서 그냥 몸만 있다 가겠다는 거야. 영혼은 어디 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실습하기 전에 1년 동안 컴퓨터 한 번도 안 만져본 사람이 있어가지고 일지를 쓰는 게 너무 힘들어. 손목이 아파. 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이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습을 시키는 건데 아니 왜 예습을 시켜? 예자도 싫어하는데 이런 분들이 실습생의 관절을 보호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인데 실습생을 괴롭히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독후감도 마찬가지. 독후감 오늘 강의하는 김에 한 분 독후감 발표 한번 해보세요. 후배를 위해서. 홍 선생님 기분 나빠요? 응? 선생님 잘 썼잖아 어제 독후감. 잘 썼으니까 한번. 왜냐면 배우자가 다 써주니 내가 어떻게 알아. 동영상밖에 도리가 없어. 식단 수정은 중앙지원단 홈페이지에서 각자 다운받아서 각자 프린트해서 각자 자필 빨간 볼펜으로 수정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선배가 프린트해주고 나 착하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후배가 검색할 기회를 안 주는 선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레포트가 90%가 일치하면 선배 것도 F고 후배 것도 F예요. 제 말이 가혹해요? 안 가혹해요? 지난달에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99% 일치했어요. 99% 일치한 사람이 많았어요. 감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한 70%만 일치해도 좀 어떻게 좀 봐주겠는데 99% 이상이 일치하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물론 약간의 요약이 있지만 절반은 요약, 50%는 요약이고 50%는 소감이에요. 소감. 그리고 거기에 제가 크게 썼죠. 소감문이다. 소감문. 요약문이 아니고. 그런데 요약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그 실습생이 이제 IQ가 80 이하기 때문에 그냥 센터장님이 아동센터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셨다. 끝. 오늘 노인 센터 시설에 대해서 강의하셨다. 끝.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맨날 그것만 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무슨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자기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고 소감이 어떻다. 아유 놀랍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줘요. 소감문을 쓰라고 하는 건데 그냥 개요, 개요, 개요를 쓰라는 건 아니에요. 소감문을 쓰라는 뜻이에요. 프로그램 일지, 동아리 일지 이게 다 동아리예요. 뭐 궁도를 하든 뭐 화분 만들기를 하든 이게 다 동아리예요. 그리고 프로포절, 이제 파일 업그레이드. 어떤 분은 당첨이 안 됐는데 뭐 이게 무슨 필요 있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당첨이 되든 안 되든 그 후배들한테 그게 이제 나의 시행착오를 후배들이 보면 좀 느끼거든. 아, 이 양반은 목적이 너무 단순하다. 목표가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걸 파악해서 후배들을 위한 거예요. 물론 자기를 위한 것도 되는데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 잘했든 못했든 철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난번에 어떤 분은 프로그램을 여기서 16번 했는데 그건 좀 과하죠. 과하니까 질이 높이기 좀 어렵죠. 그럼 그건 후배들이 해주면 돼. 그걸 가지고 나는 이 분야에 좀 없지만 그래도 강의 들은 게 있으니까 목표를 좀 늘려주자. 왜냐하면 이제 이걸 나중에 3년 후에 교수가 와서 보게 되는데 교수들은 점수를 어떻게 깎을 것인가에 혈안이 돼 있는 사람인데 아이고 이거 목표가 왜 이렇게 소극적이야. 뭐 이렇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짧은 기간에 프로그램을 16개를 운영하고 그걸 평가를 하고 설문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후배가 도와주면 돼. 그걸 이제 각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 보는 거는 금요일 날은 제가 하고 목요일은 김선희 선생님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최 선생님이 할 테고 화요일은 권 선생님이랑 이 선생님이 하고 월요일은 반장이 하고 뭐 수요일은 부반장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지난주 수요일 날 그 소분해서 집에 가져가는 아이들 그걸 제가 무게를 계산해 봤더니 680g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놀래. 왜 이렇게 가벼워요? 뭐가 하나 빠졌다 이거지. 과거에 이제 뭐 냉동식품이 빠진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그런 말을 애들이 자꾸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 중에는 그걸 가지고 뭐 꼭 그런 거 아닌데 7 식구가 기대하는 집도 있어요. 왜냐면 어저께는 3.5kg 줬거든. 그래서 오늘도 3.5kg 올 줄 알고 장을 안 보고 7명 먹으려고 했더니 680g이면 이거 당황하잖아.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의무사항은 아닌데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조금만 신경 쓰면 떡볶이도 뭐 300g짜리 살 거 1kg 사면 비용은 300g보다 불과 30-40%만 30-40%만 추가하면 1kg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좀 그 빈곤 가정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질, 양, 이 두 토끼를 잡기가 어렵지만 뭐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실습생의 자격은 사회복지학 전 과목을 이수한 분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1학년, 2학년 받는 게 아니에요. 4학년 여름방학 때 받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이 기본적인 게 이게 대화가 되고 통하는데 이제 그 전에 왔다. 예를 들면 1학년이 왔다 그러면 느낌이 그 4학년이 해야 될 것을 1학년이 하게 되면 1학년이 느낄 때 아니 무슨 1학년한테 무슨 창업을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참 기분 나쁘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습생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안 받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육군 군인 훈련소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런 시스템이 생겼어요. 입소 대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적응이 되는가 10%는 떨어뜨리고 90%만 훈련소로 보내요. 한 달간 훈련 받으라고.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건데 이게 좋은 거예요. 뭐 마음이 약하거나 뭐 체력이 약하거나 관절이 약하거나 뭔 병이 있거나 이런 사람은 좀 이렇게 추스려서 오란 뜻이에요. 마찬가지 실습생도 뭐 과거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밤새도록 근무하고 와서 실습한 분. 다행히 그분은 이제 경비 숙직이니까 잘 수 있으니 괜찮은데 12시간 자동차 만들다가 와서 이거 실습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실습 끝나고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알바를 하고 좀 온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그 학생이 힘들어하잖아. 힘들어해. 과제물을 왜 내줘? 나 알바하느라 바쁜데. 이렇게 부정적 반응이 생기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4학년 여름방학생 알바 안 하는 사람. 그래야 그 사람도 쉬면서 일을 하지. 뭐 새벽부터 와서 하고 뭐 밤에 가서 일하고 뭐 레포트 쓰고 그래서 뭐 심지어 잠을 뭐 지난번 그 사람은 잠을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잤대. 그럼 당연히 병들지.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왜 여러분한테 얘기하냐면 누가 한다고 할 때 너 알바 야간 밤새 알바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안 받는다.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와가지고 왜 알바를 못하게 하냐 따지면 참 서로 곤란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제가 10여 년 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동물복지. 그 당시에는 제가 월급이 너무 적으니까 무슨 동물복지냐 인간복지도 안 되는데 그런 생각 했었는데 제가 이제 금년에 제 월급을 올렸어요. 작년부터. 알죠? 제가 4대 보험이 연금이 한 달에 은퇴하면 32만 원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부인한테 바가지 안 긁히려면 나도 이제 4대 보험 좀 50만 원 받아야 되겠다. 연금.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조금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동물복지 말하고 있네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인터넷 보니까 계란이 4등급이 있더라고요. 1등급은 얘는 방사. 그냥 산에서 이렇게 모기장 같은 거 친 데서 마음대로 놀면서 먹는 애 1등급이고 2등급은 개방 축사. 3등급은 케이지 이만한 거. 4등급은 케이지 이만한 거. 얘는 이제 꼼짝 마는 거야. 너는 그냥 오로지 그냥 항생제 맞고 그냥 알만 낳다가 죽어라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되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조류 독감에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동안 60년 동안 이 4등급 계란만 사 먹은 거야. 그런데 이제는 좀 3등급을 사 먹든가 2등급을 사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격려하는 거예요. 동물복지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사가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요만한 데 있는 것만 먹는 거예요. 병약한 닭이 낳은 병약한 달걀만 먹게 되니까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니까 또 뭐 비싼 또 상생제 또 줘야 되고 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악순환이니까 우리가 조금 부담되더라도 2개 먹을 거 하나 먹더라도 좋은 거 먹으면 어떻겠냐. 이게 이제 동물복지 얘기인데 그래서 요즘 노인 요양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인당 뭐 7평을 제공해라. 옛날에는 그냥 마음대로 한 평만 줘도 되고 그랬어요. 옛날에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또 조금 또 경영상에 또 이제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추천 도서는 한여름 밤의 꿈. 저도 과거에 뭐 여름 되면 뭐 옛날에 뮤지컬 한여름 밤의 꿈 하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셰익스피어 작품인데요. 아주 재밌어요. 아주 재밌고 그걸 읽으면 배우자의 관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가족 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배우자한테 실망한 사람도 있고 가족에게 실망한 사람. 그런데 이걸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상쇄되고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 금년이 마지막 여름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여름 밤의 꿈 30분 투자하면 되니까 즐거운 이 행복을 독서의 행복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